안녕하세요.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또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위에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는데,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관계들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지만 임대차는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만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즉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다음에 설명할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는 잔금일 당일에 바로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란 증서를 작성한 일자에 관해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하며 부여받은 당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권리들의 설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 순서가 정해지고 그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추후 경매나 공매 진행 시 배당 신청을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전입신고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기는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일이 다르면 둘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6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10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10월 12일부터 생기므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24년 10월 12일입니다. 또 2024년 10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항력은 10월 12일부터 생기므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24년 10월 12일입니다. 또 전입신고는 2024년 10월 11일에 했지만 확정일자는 10월 14일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미리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든지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은 설정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는 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에 생기므로 만일의 경우 경매나 공매 진행 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대인은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 2일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매매나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한편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거주하는 중간에 사정이 생겨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도 상실되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에 생깁니다. 이때 다시 전입신고하기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후순위 임차인으로 밀려나면서 만일의 경우 경매나 공매 진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셨는지요? 정리하자면 전입신고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만일의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 진행 시 권리들의 설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시 우선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집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고 만일의 사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었습니다.